잠깐! 책 읽고 오셨어요? 책 안 읽고 오셨으면 이 영상이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꼭 책 읽고 오셔야 합니다. 혼자 읽기 싫으시면 여기 옆에 링크 영상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함께 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장과 6장을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읽으셨나요? 5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4장 마무리하면서 한스가 어떤 상황에 놓였었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스는 하일러가 떠나게 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냥 그렇게 하일러가 떠나가게 되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의 성장이 정체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신경쇠약이 더 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5장 첫 부분부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일러가 떠나고 난 뒤에 학교에서 이제 한스는 공부도 의미가 없고 친한 친구, 즉 본인에게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줄 그런 친구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신학교의 생활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왜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할지, 또는 이 상황이 엄청나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사건에서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수학 시간에 한스에게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킵니다. 이제 한스는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풀 수가 없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분필을 들고 극적 하다가 분필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분필을 집으려다가 신경쇠약 증세가 너무 심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한스는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딱 3주만 버티면 됐었거든요. 3주만 버티면 방학이라 방학 동안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사실 3주라는 시간을 버텼다고 해서 한스에게는 뭐 더 좋아질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3주를 남겨놓은 상황에서도 집에 돌아가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신경쇠약증이 심해졌으니 아무래도 계속 있었으면 그 안에서 자살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아예 의미도 없는 삶에서 친구도 한 명 없는 고독한 상황에 놓였잖아요. 하일러랑 친해지면서 한스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은 어떤 공간이죠? 감정이 메마른 아버지가 사시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한스를 도와줄 분들도 교장 선생님이든 마을 목사님이든 모두 감정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스가 제 생각에는 감정적인 고립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독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스는 동네에서 천재라고 불리우던 그런 아이였잖아요. 그런 아이여서 계속해서 마을에서 주목을 받던 아이고 칭찬을 받던 아이인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람들의 거꾸로 무시를 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고독 안에서 그리고 고통 안에서 살아야만 하게 된 한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한스에게 어머니가 계셨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누군가가 그를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 그럴 사람 자체가 없었던 거니까요. 결국 한스는 신경쇠약 증세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결국 그 해결책은 죽음이라는 위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죽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목적 없는 이 삶이, 하일러가 없는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주변 정리를 하는 거죠. 죽기 전에 이제
그래도 죽기 전이니까 주변 정리를 착실착실하게 해서 완벽하게 죽을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주변 정리를 하는데요. 주변 정리를 하면서 뭐 아버지랑 하일러에게 편지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마음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한스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위로자로 삼았는데 그 위로자가 실제로 위로를 해주는 상황이 돼버려서 한스에게는 약간은 죽음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죠. 얼만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책 내용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고 뜨거운 여름에 한스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면 못했을 수영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슬슬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억에 빠질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수영장을 가는 길이 예전 어릴 때의 첫사랑, 그러니까 아이로서의 첫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인 엠마라는 아이의 집을 지나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를 자꾸 떠올리다가 결국은 그 여자아이가 돌아왔다는 걸 알고 그 여자아이를 멀리서 지켜보게 되죠. 그러면서 추억에 빠져드는데 이제 그 추억에 빠져드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한스가 그 추억을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에 다시 행복을 찾아볼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매 거리를 가거나 피업 공장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듣던 그 시절을 상상해 봅니다. 그 매의 거리와 피업 공장은 한스에게는 마법의 공간이자 꿈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는 그만큼 행복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 추억 안에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매 거리와 피혁 공장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시 찾아가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이 어린아이가 아님을, 더 이상 그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으로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하일러를 만난 이후부터 바뀌게 된 그 한스의 변화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장이 끝납니다. 다시는 매거리와 피혁 공장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더니 6장에서는 그 회복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엠마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 부분은 플라이크 아저씨의 초대를 받아서 한스가 마을 사과 과즙짜기 축제, 뭐 이런 축제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엠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는 아까 그 첫사랑 엠마가 아니고 플라이크 아저씨의 조카인데요. 다른 고장에서 온 조카입니다. 그 조카를 본 순간 바로 한스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한스가 감정적으로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어머니도 채워주지 못하고 다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감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마란 존재는 굉장히 한스에게는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엠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스의 눈에는 되게 두렵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한스의 마음속에 새로운 뭔가가 막 내적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 변화가 두려운 거죠. 그 변화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이 어릴 적 사랑이 아니고 성인으로서의 사랑. 다시 말해서 뭔가 욕정이나 욕망을 품은 뭐 그런 사랑이랄까요? 그런 것이 자신에게 주입이 되니까 겁이 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정리해 본 내용으로 보면 딱 봤을 땐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 첫눈에 반한 건 나 다시 살아볼 희망을 갖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라이크 아저씨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시고 한스랑 엠마한테 일을 맡기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살이 스치는 거잖아요. 살이 스치면서 엄청나게 심장이 오동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스가 새로운 생명력, 그 뜨거운 생명력이 자기 몸속에서 쏟아나는 걸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한스에게는 정말로 다시 살아야 할 이유,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는 거죠. 이제 치유를 넘어서 살 이유를 찾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엄청 큰 일인데 한스는 그걸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시간에 한스의 아버지께서 한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 기계공이나 서기 둘 중에 하나가 되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이죠. 제가 왜 이게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한스에게서 자유를 뺏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스는 공부를 자기가 원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불행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한스는 기계공이나 서기가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스는 엠마라는 존재에 빠져서 자기의 자유가 다시금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약간 짜증만 낼 뿐이지 엠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한스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리고 그날 밤에 엠마와 한스가 첫 키스를 합니다. 엠마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또다시 한스는 뭔가 내면에서의 큰 변화를 느끼게 되죠. 성인의 키스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걸 테니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감정을 가진, 아직은 미숙한 감정, 혼자서는 그 감정을 키워낼 수 없는 능력을 가진 한스가 갑작스러운 이런 성인의 키스에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굉장히 넘쳤겠죠. 자기는 아직까지 하일러에게 배울 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일러는 떠나버린 상황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새로운 성인의 감정이 들어와 버렸으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한스는 잘 모르죠. 그래서 한스는 뭔지 모를 느낌에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친구인 아우구스트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왠지 모를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책 내용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한스와 한스의 어린 시절이 이별하는 순간에 대해서 한스가 마음 아파하는 그런 눈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엠마와의 키스가 모든 걸 다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와의 육체적인 어떤 관계나 뭐 이런 것들 어디까지 뭐 행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됐던 그 키스라는 거의 상징성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엠마는 한스한테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강한 생명력을 주입해버리고 다음 장에 보면 말없이 떠나버리고 마는데요. 한스는 결국 그러한 인생을 생명력만 받고 풍요롭게 자유를 잃어버린 채 이렇게 6장이 끝나게 됩니다. 6장 끝날 때는 그냥 기쁨에서 끝나는데 7장 초반에 엠마가 한스 집 과즙작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로 드러나니까요. 6장을 이렇게 포함해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내용에서 한스의 그 약한 영혼이 되게 불쌍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많고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 주변에 한스에게 감정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참 불쌍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7장만 남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한 번 다 읽은 내용이니까 아시겠지만 한스가 죽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